자, 이번 시간에는 비상교과서 대단원 학습평가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 같이 출발하시죠. 3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자, 저기에 두 근을 알파근, 베타근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묻고 싶었던 바가 뭐냐면 보니까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 그리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시계값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 녀석을 우리가 조금 해보시는데, 자, 요렇게 너의 시계값을 요구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게 지금 변형식의 재료가 되죠. 일단 근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다면 난 반드시 두 근의 합과곱을 먼저 써발리고 가니까 두 근의 합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너분의 너의 부호반대니까 1 되시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너분의 너 그대로니까 3이 되시네요. 자, 저 재료들을 이용하여 너들을 해결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라는 녀석 변형 시작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빼기 3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놓은 합은 1이고 곱은 3이라는 것을 그렇게 대입해 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합은 1, 곱은 3, 곱은 3. 자, 그렇게 넣었다 생각하시니까요. 1의 3승 1이고요.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9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는 9 되셔서 결국 마이너스 신발에서 17 이렇게 시계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변형하는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진행돼 주셔야 할 거고요. 5번 문항 이어서 갑니다. 2차 항의 개수가 각각 1과 마이너스 1인 두 2차 함수가 있대요. 자, 저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림을 한번 직접 보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 X축, Y축에 대해서 그림이 위로 볼록한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녀석이 Y는 GX래요. 그 GX는 어떤 녀석이냐 그랬더니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 어떤 녀석이냐면 마이너스 1X제곱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 절편을 주어졌죠. 마이너스 1과 6 이렇게. 그 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F가 있는데 그 녀석은 볼록해서 어떻게 되시냐면 어디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네요. 이렇게 되어서 얘도 6을 지나가네. 이렇게. 자, 네가 Y는 fx라는 녀석인데 fx는 2차 항의 개수가 1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 1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녀석인가 봐요. 또 x절편이 여기에 2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놓고 문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fx는 gx의 두 실근의 차를 구하세요 그래요. fx는 gx라고 새로운 식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의 두 실근의 차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네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fx는 gx라는 녀석은요. 사실 지금 보시면 이게 교점 방정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라는 식과 gx를 그렇게 연립시켜 놓은 너는 교점 방정식. 너는 교점을 보여주는 교점 방정식. 그럼 결국 그 교점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실근의 차니까 그 두 실근을 알파근, 베타근이라고 지정을 해보시면 빼라는 걸 물어보니까요. 뺀다라는 건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라고 그냥 지정을 해서 그 녀석의 값을 물어봤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fx와 gx를 나한테 찾도록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fx는요 1x제곱으로 시작하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그럼 여기 fx는 어떤 식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잖아요. 지금 x절편이 2하고 6 되는 그러니까 저 fx는 이렇게 식을 미끄러졌네요. 한 번 더. 그러니까 fx는 식이 2하고 6이 두 근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쓸게요. x-2 곱하기 x-6 이라고 fx를 써보고요. 그럼 전개하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거고요. 또 여기 있는 gx는 봤더니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 근데 그 녀석의 근은 6과 마이너스 1이 x 절편이며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x 플러스 1, 또 6이 근이 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너 역시 전개 내리니까 여기 부분 x제곱인데 마이너스 5 받아요. 마이너스 x제곱. 요거 1차 항이 마이너스 6x 플러스 x 마이너스 5x인데 플러스 5x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6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그럼 저기서 보여지고 있는 fx는 gx라는 그 녀석은 fx는 gx라는 녀석은 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접 써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12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5x에 플러스 6과 같아요 라는 얘기고요. 이항 정리해 주시면은 2x제곱에 자 이제 넘어가서 마이너스 13의 x 너 넘어가셔서 플러스 6은 빵 이렇게 되시니까 그러면 저 녀석에서 지금 인수분해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x 곱하기 2x 자 6은 6과 1로 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3x 됐네요. 그럼 최종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어서 x 마이너스 6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은 빵으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근은 6과 2분의 1 6 또는 2분의 1 자 근데 우리는 두 근의 차를 요구했으니까 큰 거 6 작은 거 2분의 1 차는 저기서 말하고 있는 알파 빼기 베타는 6 빼기 2분의 1이죠 여기다가 다 붙여볼까요 6 빼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1이라고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문항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줌으로써 그림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절편들을 줌으로써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식이고요. 거기서 이 표현 자체가 이 표현이 교점 방정식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표현 방정식 표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그럼 이와 같은 2차 방정식 두 실근은 알파 베타를 구해다가 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홀랑 빼버리면 되는 그런 관계로서 문제를 쫓아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 5번 보셨고요. 다음번 문제 가시죠. 요거 치우고 지우개 새 걸로 씁시다. 뚜루리 뚜 패션 6번 들어갑니다. 다음번 문제 6번. 자, 2차 방정식에 약간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주십시오. 6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빵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대요.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요겁니다. 자, 저 녀석은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두 실근 사이에 1이 존재하는 그림을 우리가 직접 작성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너 2차 방정식이니까 내가 지금 저 녀석을 y는 붙여서 이렇게 2차 함수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아래 볼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x축에 대해서 아래 볼록한 녀석이 만들어지는데 두 실근은 저 방정식의 두 실근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붙여서 저 녀석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가 한 개의 실근이고 여기가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인데 그 사이 어딘가에 1이 존재합니다라고 이렇게 읊어본 거죠. 자, 그럼 네 녀석 내가 fx라고 저 노랭이를 fx y는 fx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시면 2를 대입하는 그 함수값은 항상 여기 있는 점의 y좌표가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f1 그렇게 되는데 이 f1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음수가 항상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음수. f1은 x축 밑에 있잖아요. 그죠? y축의 값으로 읽으면은
어디거나 음수예요. 1이 여기여도 음수, 1이 여기여도 이렇게 내려가서 요점의 y좌표는 음수, 여기여도 요점의 y좌표는 음수, 실근 사이에 1이 있기만 하다면 그 위치와 무관하게 항상 F1이라는 녀석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문제 푸는 건요 이거밖에 없어요. F1은 0보다 작다. 좀 기억을 하나 하셔야 되는 거죠. F1은 0보다 작다로 그럼 풀어 제낍니다. 따라서 F1은 들어가시니까 1 들어가면 개수합이니까 1 빼기 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얼마예요? 그냥 한번 쓸게요. 1 빼기 3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되는군요. 그럼 마이너스 A에다가 숫자 5에다가 빼기 3 하니까 2예요. 그럼 플러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고요. 그럼 A 값은 2보다 크면 되겠네요. 이렇게 너를 정답 처리하는 겁니다. A의 범위는 2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즉 그 함수 값이 음의 부호 판정만 받으시면은 항상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문제 좀 특이했습니다. 7번 문제 가러 가시죠. 7번. 7번 문항. X값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군요. 그죠? 제한된 범위 최대 최소. X가 2부터 어디까지십니까? K일 때 그때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저 2차 함수의 최대값은 11인데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네요. 그냥 최대값이 11인데 그때 K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최대값이 11이에요? 그럼 이 봐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K 대입하면 11 나오니까 K 찾으라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죠? 그럼 한번 문제를 땡겨가 보시죠. 그러면 너 표준형 바꿔내니까 X 뭐시기 제곱 준비하고 플러스 3. 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X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마이의 절반인 마이너스 1이 들어오고요. 그럼 상수항이 요거 제곱할 때 플러스 1이 추가가 되니까 플러스 1은 빼기 1로 붙여버리시면은 결국 요 값은 플러스 2가 되어서 정리된 거죠. 자, 그러니 네 함수는요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이 되는 추계방 정식이 여기는 1인 x는 1인 상태에서 준비된 거고요. 2부터 k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는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추계방 정식의 오른쪽. 그 다음 k가 그거보다 더 큰 값을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k 값이 있겠고요. 그럼 그래프는 요만큼만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얘의 높이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에서의 y값이 최대인 거고 그 y값은 fk가 최대라는 거네. 그럼 fk 대입해 보니까는 k 들어가서 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3이란 녀석이 11을 만족하는 그런 k를 찾아달라.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1 넘겨주시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7, 8인가요? 8은 빵이 됐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어서 k-4 곱하기 k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루니까 그럼 그때의 k 값은요. 앞에서는 4고요. 뒤에서는 또는 마이너스 2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k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둘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k가 이렇게 존재했다고. 그럼 애시당초 시작부터 k는요. 2보다는 큰 쪽에 존재했음을 우리가 가정하고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2보다 큰 k를 찾아야 되니까 k는 4. 이렇게 k는 4라고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림 그려서 이해하는 겁니다. 최대 최소는 그림을 그려서 그 높이에 따라 가장 높이 있으면 최대값, 낮게 있으면 최소값이라고 판단. 자, 그럼 9번 문제로 8번은 쉬우니까 넘기고요. 오케이,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x 3승은 1, 그거의 한 혹은 오메가에 대하여 문제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 맞네요. 101제곱 더하기 오메가 102제곱의 값을 물었죠. 자, 그러면 오메가도 우리는 다음 녀석은 그냥 지정해버리고 말 거예요. 뭐냐면 오메가 역시도 연속한 3개 합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100승, 101승, 102승은 연속해 있으니까 그 3개 합은 빵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그 녀석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선생님? 저게 외워 주셨단 말이죠. 오메가 3승은 2대 한억은 오메가를 여러분들은 요 과정을 외우셨어. 어떤 녀석을 외우셨냐면 저것과 관련한 요 문항 여기 쪽 좀 지워보고 가겠습니다.
자, 뭘 외우셨냐면 저기에 그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오메가 3승은 1이 되고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빵이라고 기억하셨고요. 다시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1이라고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본 내용들은 전부 다 암기가 되신 상태라고 하면 이 녀석들이 합이 빵이잖아요. 근데 연속한 세 개의 합이 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곱하기 오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 양변에다 곱해보니까 오메가 제곱 3승 되고요. 그 다음 오메가 제곱 되고요. 플러스 오메가는 뭐 0 곱하기 오메가 해도 빵이죠. 그죠? 그럼 내가 저기에다가 곱하기 오메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메가에 10승을 해봤어요. 그럼 오메가 10승 곱했으니까 오메가 12승 더하기 오메가 11승 더하기 오메가 10승도 역시도 빵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연속한 세개 합은 항상 빵 구조를 만족한다 라고 알고 외우고 계시면 아주 편하게 보는 거고요. 그럼 너는 어떻게 묶어서 이런 표현을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얘 오메가 100승으로 묶어보는 거예요. 100승 묶으니까 너는 1. 그럼 오메가 하나 남고요. 너는 오메가 2개 남죠. 그러니요. 요 부분이 항상 우리는 빵인 걸 알잖아요. 그럼 빵 곱하기 뭐시기를 하더라도 항상 빵이니까 이렇게 빵이다. 정리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지워놓고 다음번 문제로 또 고고고 하겠습니다. 자, 내려놓고 지웁시다. 떨어뜨릴 것 같아요. 빰빰빰빰빰. 자, 여기 비상교과서는요, 뒤에 있는 좀 익힘책 부분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좀 어렵고요. 대단원 마무리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다만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듦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 3승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x 제곱에 플러스 4kx의 마이너스 3k는 빵. 자, 저 녀석의 근이 모두 실수래요. 너의 근이 모두 실수. 자, 그런 경우일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좀 구해달라. k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일단 저 녀석이 모두 실수래요. 그럼 지금 요 녀석은 지금 3차 방정식인데 꼴배기 싫게 이렇게 K가 여기도 있어요. 그죠? K가 있는 공간을 확인했더니 K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저 K를 없애겠다라고 X에다 뭘 대입해서 K를 없앨까요? 생각하는 건 좀 불편하죠. 그죠? 자, 한 문자만 있는 고차식이니까 저 녀석은 인수정리 조립제법으로 그 녀석을 끌고 갈 건데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 하는 형태로 우리가 저 문제를 끌고 갈 건데요. 근데 K를 없애려고 생각하니까 불편합니다. 그럼 뭘 없애면 좋을까요? 그렇죠. 상수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를. 그럼 X에다 뭘 발라서 요 녀석을 없앨까요? 3 대입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3. X에다 3 대입하면 27이고 3 대입하면 9, 3, 27인데 빼기 27 빵 되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 녀석은 X는 3을 대입해보면 일단 숫자는 빵 나올 것 같아. 그때 K도 죽는지 한번 보는 거야. 자, 3 대입하니까 3의 3승 27인 거고요. 힌트는 얻어왔어요.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다가 X에 3 들어갔으니까 9고요. 플러스 4, 3, 12의 K 되시고 마이너스 3K인데 네가 빵 되냐 봤더니 요 부분 9, 3, 27에다가 마이너스 9K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K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7.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소거되고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K니까 요 12K랑 이렇게 죽으면 싹 다 죽어 빵 됐습니다. 그러니 X는 3 대입하여 빵이란 걸 확인했으니까 저식은 X-3을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저식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너라는 식은 이렇게 x-3 곱하기 뭐시기는 빵으로 써질 거죠? 1차 곱하기 여기 2차. 자, 그럼 여기 있는 너를 찾고자 이제 조립제법을 할 거 아니에요? 조립제법 하러 가시죠. 그대로 옵니다. 1. 너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3. 너 4k.
그리고 여기 있는 빼기 3K. 자, 저 녀석 3 대입해서 빵인 걸 알았으니까요. 3으로 조립제법. 자, 3 들어가시죠. 그럼 1 내려오시면 최초 1. 거기다 올라갈 때 3배 하니까는 곱해서 3. 더하시면 마이너스 K. 3 곱하면 마이너스 3K. 더하면 K. 3 곱하면은 3K. 그러니까 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빵이 되는 게 맞네요.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이 몫에 해당하는 거죠. 목, 요 자리. 그러니까 저기에는 1x 제곱에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모가지를 찾은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자, 일단 펼쳐놨으니까 그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근이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x는 3에 실근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가 여전히도 실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 역시도 실근의 조건을 만족하라고 하면 너는 빵이라는 그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너 가지고 판별식 0 이상을 추가로 해보면 되는 거겠네. 자, 논리구조 따라오시죠? 자, 들어갑니다. 너의 판별식 들어갑니다. 그럼 판별식은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하니까 마이너스 4k 그 녀석이 0 이상. 자, 그럼 k로 묶어내려서 k-4는 0 이상이 된 거고요. 자, 최고차 한계수 양수입니다.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경계점의 바깥쪽에다가 답을 쓸 거예요. 경계점은 0과 4라고 확인이 되네요. 0과 4에 대하여 경계점의 바깥쪽에다가 k 발라서 등호 있었으니까 등호도 붙이면서 이러면 이게 k 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경계점의 바깥쪽에다가 답을 쓴다. 괜찮죠? 자, 그래서 10번 문항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그 구조를 바깥쪽에다 쓴다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K를 좀 밖에다 쓰는 거예요. 자, 쓸 때 K는 요따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그죠? 앞쪽으로.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지우고 가시죠. 아, 요것도 또 11번 무지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자, 무조건 시험에서 1000%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100% 아니에요. 1000%입니다. 1000%. 그러니까 어떻게 1000%인데요. 수행평가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나요. 그게 아니면 시험 문제로 반드시 등장해요.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반드시 등장. 왜?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절대값 기호가 있는 녀석을 뭐 확인해 봤었냐면 중학교 때 그 식을 간단히 내려보기는 하셨는데 그걸 이용하여서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구성한 녀석은 이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생판처. 그래서 자, 볼게요. 절대값의 x-1 절대값 기호는 크게 더하기 절대값의 x 플러스 1 그 녀석이 이렇게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런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다루는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정의를 좀 할 건데 참고 절대값 기호를 다루는 그 원칙. 그럼 지금 원칙이라고 쌤이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모습에서 그 식이든 그 식이 등호가 붙은 등호 붙은 방정식이든 부등호 붙은 부등식이든 함수이든 간에 절대값은 항상 다음의 원칙에 따라 다뤄줄 겁니다. 자, 좀 함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할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절대값 기호 안에 무언가 이렇게 알맹이가 담겨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알맹이는 여기, 알맹이는 여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이 빵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여 범위를 쪼갭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값 기호 안에 알맹이가 빵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요. 범위 쪼개. 자, 범위를 그렇게 쪼개놓고 나면은 두 번째는 저 절대값 기호는 괄호로 이렇게 바꾸고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알맹이 여전히 이 알맹이는 이렇게 괄호 안에 담아 놓은 거거든요. 저 괄호 안에 있는 알맹이의 부호를 판단한 뒤에 그 녀석의 알맹이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호를 붙입니다. 부호 붙여 해서 이렇게 붙여. 플러스여도 붙여, 마이너스여도 붙여. 근데 플러스 붙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안 붙이는 거랑 똑같아. 하지만 마이너스 보고 안 붙이면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반드시 붙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쪼개진 범위 안에서 내가 정답을 찾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저렇게 쪼개진 범위 안에서 해를 찾습니다. 해 찾기. 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단계를 정의해 봤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다루는 원칙은 범위를 쪼갭니다. 범위 쪼개요. 그 다음 괄호로 바꾸고 부호 붙여. 쪼개진 범위 안에서 해를 찾아. 이러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범위를 쪼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알맹이가 지금 x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저 x 빼기 1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갠다고 했으니까 요 알맹이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갠댔으니까 여기는 x값이 1이고 여기는 그 빵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을 기준으로 해 범위를 쪼개겠어요. 자, 그러면 그 쪼개짐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이렇게 x축 존재한다고 바라보시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경계점이 있는데 근데 그 녀석을 기준으로 범위를 저 수직선을 몽땅 쪼개게 되니까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으로 범위가 쪼개지죠. 그럼 세 부분으로 나뉜 거예요. 그때 나는 여기가 첫 번째 부분, 여기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으로 나뉘어 놓으시고 첫 번째 부분은 뭐 한 겁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 있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x가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거네요. 그죠? 세 번째 부분은 x가 1보다 큰 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범위를 나눠 놓으실 텐데 근데 이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도 등호가 없으니까 답을 구하더라도 마이너스 1은 제외하고 구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1에도 등호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럼 1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거니까 안 된다. 따라서 등호를 한 군데는 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냐면 보통 크다라고 얘기하는 곳에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다 안 붙인다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여기다 등호 붙이고요.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여기다 보통 안 붙이고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여기다 등호를 이렇게 붙여요. 자, 그래서 이제 범위는 쪼개어지길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일 때 풀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일 때 풀고요.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분을 내렸으니까 답을 찾아도 이런 안에서만 답 찾기예요. x가 빼기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답을 찾겠다. x가 요 범위일 때 답을 찾겠다. x가 요 범위일 때 답을 찾겠다라고 우리가 경우를 분류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범위 쪼개기 했으니까요. 두 번째 괄호로 바꾸고 알맹이 부호를 판단한 뒤 부호를 붙입니다. 자, 괄호로 바꿔요. 저 절대값 기호를. 자, 바꿔봅니다. 그냥 x-1 더하기 x 플러스 1이 이렇게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근데 이런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한 번에 세 개 다 씁니다. 괄호 x-1 더하기 x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괄호 x-1 더하기 괄호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그 알맹이가 뭐시기냐 그러면 알맹이가 지금 현재 요게 알맹이죠. 요것들이 알맹이니까 저 알맹이의 부호를 판단하고 붙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정도 숫자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3, 부호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붙입니다.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래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알맹이의 부호는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어요. 다시 이 범위에서는 0 정도 생각해 주면 되죠. 아무거나 그 범위의 숫자 넣으시는 거예요. 자, 0 대입하니까 0 빼기 1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붙입니다. 0 더하기 1 요 알맹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붙여봤자 그대로 부호를 유지하니까 안 붙이고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서 2 정도 생각하시죠. 2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붙이지 않을 거고요. 2 더하기 1 3이니까 알맹이 플러스 3 플러스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식에 부호까지 판독하여 다 붙여낸 거예요. 이렇게. 그 식들을 이제 풀어내린다 이거죠. 자, 그럼 갑니다. 쪼개진 범위에서 해를 찾아요. 풀어주십니다. 빼기 x니까 마이너스 2x고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사라지고요. 그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음부호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서 크거나 같다.
자, 너라는 녀석이 그냥 답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 답을 찾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범위에서만 답을 찾을 건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두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하고 너의 사이가 답이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역에서의 정답. 그럼 두 번째 구역도 풀어내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소거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 2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좀 묘한 문항이 생겨났죠. 그럼 여기엔 뭐가 있던 거냐면 0 곱하기 플러스 2가 0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x에다 뭐 대입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맞죠? 맞죠? 2는 항상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 녀석은 해가 모든 실수. 자, 그럼 그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시는 게 또 아니라 너를 나 애시당초 요 범위에서만 답을 찾았던 건데 저 범위에선 모든 실수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 범위 전부 다가 답이구나. 그거죠. 모든 실수 다가 아니라 요 범위 안에 모든 실수. 그러니까 정답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라고 두 번째 구역의 정답.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가보시죠. 중간에 이게 마이크가 건전지가 다 돼서 좀 교체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요 범위에서 풀었더니 0 곱하기 x 플러스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는 항상 만족한다는 거야. 그건 모든 실수. 근데 어디 범위에? 요 범위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요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니까 이 범위 다가 정답. 자, 그럼 세 번째 구역 가봐요. x 더하기 x니까 2x 나오시고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라니까 사라지고요. 그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뭐 이렇게 못 써요. 숫자를 2보다 작거나 같다 만드시니까 그럼 요 범위에서 답을 찾았던 거기 때문에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두 다가 아니라 요 범위 안에 있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두 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며 1보다 크거나 같은 그 사이에 있는 녀석들만 인정. 자, 그렇게 이제 보세요. 보셨더니 여기도 정답, 여기도 정답, 여기도 정답이에요. 그러면 정답을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너 또는 너 또는 너 이렇게 정답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정답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여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까지. 근데 다시 마이너스 2를 여기서 등호를 붙여서 포함하여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1보다 작은 것까지. 그럼 여기부터 마이너스 2부터 1보다 작은 것까지 다 연결돼 있죠. 그 1에서 끊긴 줄 알았는데 다시 1부터 등호를 또 붙여요. 그럼 1부터 시작하여 2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그럼 저기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몽땅 다 이어 있는 거죠. 어떻게? 뭘로 갈까요? 노랭이로 갈까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몽땅 다 이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제적인 답을 쓰면 그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저기 맨 뒤에 있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그 사이에 모두 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정답을 좀 경제적으로 적어보는 것까지 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굉장히 열라열라 중요합니다. 무슨 문항이든 간에 지금 여기 있는 세 단계의 규칙을 지켜서 여기서 진행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부등식 완전 중요했던 거요. 잘 넘어갔습니다. 다음번 걸로 또 가보시죠. 볼륨을 좀 높일까요? 하나, 둘, 세 번 키우고. 자, 지워진 상태가 마음에 안 드네요. 한 번 더 지워요. 시간이 자, 다음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13번, 14번, 그리고 16, 17 이렇게 볼게요. 13번부터 자, 13번 문항이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1의 x 플러스 k제곱의 마이너스 ak의 플러스 b 플러스 1. 어우 길어요. b 빼기 1은 빵이라는 녀석인데요. 저 녀석이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요 말 K의 항등식 표현이죠. 항상 중근 갖는데요.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A하고 B값 찾아보래요. A하고 B 좀 구해주세요. 000 이러네요. 자, 그러면 얘는 좀 읽는 방향이 좀 특이하다고 여러분 얘기 들었죠? 어떻게 하냐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갖는다. 그러니까 말은 앞에서 뒤로 날라오지만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그러면 중근을 가지면 그때 K값에 관계없어진다라고 해석의 순서가 거꾸로 가는 그런 문항. 그럼 중근의 조건은 판별식이 빵일 거고요. K값에 관계없다라는 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확인되면 특정한 것이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 빵으로 이렇게 정리를 내릴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녀석이 판별식이 빵인 그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날라와서 그럼 여기 판별식 쓸 텐데 여기 빼기 2가 잡혀져 있으니까 짝수잖아요. 그럼 4분의 D로 갑시다. 자, 시작. 첫 번째 원 스텝 4분의 D는 B-가 요거 마이너스 붙여 K-1이죠.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은 K-1만 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K-1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 전체가 C죠. 그럼 저거 부호 바꿔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AK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1은 빵 되십니다. 자, 그럼 전개하시면 여기 K제곱, K제곱 죽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K. 한번 쓸게요. 이거 그냥 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이 있는 건데요. 그 녀석을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내릴 거니까요. K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 빵으로 쓸 준비하시고. 자, 그럼 여기 K제곱 플러스 K제곱 빼기 K제곱 죽고요. 마이너스 2K하고 플러스 AK는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A 이렇게 오시고 1하고 마이너스 B하고 1은 여기 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오시면 자, 그러니 이때 너도 빵이고 너도 빵이기만 하면 0 곱하기 K 더하기 빵은 항상 빵이 되니까 K 값에 관계 없어진다 이거죠. 그럼 그때 A 값은 2고요. 여기 나오는 B 값도 또한 2가 되네요. 그러니까 A도 2, B도 2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순서에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스텝으로 여기 판별식은 빵이라고 쓰셨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그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의 조건으로 정리. 자, 그러면서 개수가 몽땅 빵을 만족하면 되겠구나. 14번 달려갑니다. 14번. 자, 식만 좀 미지수가 있을 따름입니다. fx라는 녀석이 x제곱에 마이너스 4m에다가 x에 플러스 5m제곱에 플러스 6m 플러스 1과 m 개만 씁니다. 여기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하겠대요. 최소값이 gm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답니다. 자, 일단 1번 문항 단계형인데 1번에서는 gm 값을 구하래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저식 2차식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서 최대 최소를 판별하게 되니까.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걸로 봐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인 거죠. 그럼 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 x 뭐식이 제곱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 빼기 4m에 대한 절반이 들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2m 맞으면요. 그럼 얘 제곱할 때 상수항이 플러스 4m제곱 생기잖아요. 그럼 빼셔야 되죠. 빼기 4m제곱. 빼기 4m제곱이 들어가니까 5m제곱에 빼기 4m제곱. 이거 한번 그냥 이대로 한번 쓸게요. 혹시라도 좀 헷갈릴까봐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빼기 4m제곱이 이렇게 붙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니까 너가 바로 저기서 말하는 최소값 gm인 거죠. 이렇게. 그럼 gm이라고 하는 그 식은 이렇게 너 정리된 m제곱에 플러스 6m에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문항 해결됐고요. 2번 문항은 저 다시 gm에 또다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닌가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네요. 그때 m값의 범위를 던졌군요. 자, 범위를 줬어요. 마이너스 4부터 m이 1까지예요. 1까지 해서 저 녀석의 최대값도 라지 m, 최소값도 스몰 m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gm 저식을 우리가 좀 변형 처리 좀 해보겠습니다. gm은
GM은 너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요. M, 여기 6M 되려면 플러스 3의 제곱 필요하죠? 그럼 상수항이 9예요. 9가 아니라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1에다가 여기서 나온 상수항 9를 빼주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추계방정식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으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림에 GM이 되고요. 그때 추계방정식은 M이 빼기 3인 그 순간이니까 M은 빼기 3인 그 순간에. 자, 그때 제한된 범위는 마사부터 1까지로 오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4는 왼쪽에 마이너스 4. 1은 여기 간격이 1이니까 마3부터 1까지는 간격이 4나 되잖아요. 조금 더 많이 오른쪽으로 와야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구간에서 다음에 함수가 정의되는 거니까요. 요만큼의 그림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높이를 읽어보니 얘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녀석이 최대값. 여기가 제일 낮죠? 요 녀석이 최소값.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저 식에다가 1 바른 거니까 G1의 값이 최대값이고, G1 최소값은 요 식에다 3발 마3 바른 거니까요. G의 마이너스 3이고 최소값이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는 꼭지점 Y좌표가 되는 거니까 빼기 8. G1은 1 여기다 담그면요 개수합이죠. 그죠? 1 더하기 6 더하기 1 하니까요. 이 녀석은 8. 이렇게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 8, 최소값 마이너스 8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이에요. 조금 낯설 수만 있는 거일 뿐입니다. 뭐 때문에? 미지수를 주기 시작하여 그 녀석에 다시 함수 이름을 주고 다시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니까 이게 다소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일 뿐이지, 그냥 2차 함수의 과정에만 충실해 주신다면 하나도 헷갈리지 않을 만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뭐 저기 G라고 이름 주고 F라고 이름 준 거는요, 뭐 저 말에 그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식에 이름 주는 겁니다. 쌤 이름이 유광준. 그럼 나처럼 생긴 애를 유광준이라고 부르는 건데, 특정한 모습으로 생긴 애를 FX, F란 이름을 주는 거고요. 특정한 모습으로 생긴 녀석을 GM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녀석의 식에 해당하는 이름 그렇게만 받으시면 돼요. 왜 이름이 그거인지 특별하게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광태는 이름이 유광준이야? 겁나 궁금하세요? 아니죠. 그죠? 네. 그냥 이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꿔가시면 돼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연립부등식이에요. A-4x가 7-5x보다 작고, 다시 7-5x는 x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저걸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래요. 저걸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일 때 그런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범위 찾아보랍니다. 한번 가시죠. 자, 그럼 저 녀석은 연립부등식 이렇게 부등호 2개씩 있는 연립부등식. 그럼 앞에 2개씩 따로 풀고 뒤에 2개씩 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가져오는 거죠. 자, 시작해 봅니다. 기억번부터. 기억번식 나열해 보니까 A-4x가 7 빼기 5x보다 작다. 자, 그럼 너 푸시면은요, 이거 넘기시면은 x가 7-a보다 작다라고 기억번 해결됩니다. 그죠? 니은번 가십니다. 니은번. 너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에요? 7-5x가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넘기시니까 마이너스 6x가요. 7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6으로 양변 나눠 처리하면 x는 부등호 방향 바꿔놓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니은번의 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정수 x가 한 개가 되래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연립부등식인데 일단 그 범위가 해가 무언가 있다란 얘기니까 얘는 작다, 크다 이런 방향으로 인정이 되니까 너하고 너를 그렇게 합쳐내시면 콜라보 해보시면 x는 그렇게 1보다 크거나 같고 7-a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해가 써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제 요거 하면 한 문제 남아요. 다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정수가 한 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저렇게 써놓고 보여지질 않는데.
이건 뭐야? 부등식. 그럼 수직선으로 끌고 가야죠. 수직선 가봅니다. 자, 짜라랑 수직선에다가 경계는 1과 7-a인데요. 일단 저 녀석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래놓고 기역번에 있는 너 녀석 니은번부터 쓸게. 이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니은번. 자, 여기 채워주고 니은번 이렇게 오시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뭐 있냐 그러면 1, 2, 3, 4, 5 무한대 가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그렇게 무한대로 뻗습니다. 자, 그래 놓고 7 빼기 a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수 x가 한 개라면 반드시 그 정수 x는 1밖에 이룰 수가 없겠죠. 그죠? 1만이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7-a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기역번 부등식의 해를 썼을 때 그럼 그 7-a를 우리가 단순히 편하게 보기 위해 네모라고 선생님 가정하겠습니다. x는 네모보다 작은 건데 그 네모의 범위를 찾아봐라 라고 문제가 들리고요. 이거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복잡하면 치환해야죠. 그냥 네모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모의 범위를 찾는 건데 네모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해 안 생겨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생기죠. 네모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너는 네모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등호 안 붙이니까 빈 동그라미에 이렇게 하시면 이게 기역번일 때 오케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1도 있고 빵도 있고 점점점점 마일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 정수는 1이 딱 만족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네모의 범위를 찾고 있는데 그 네모가 여기 있으면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정수는 1과 2가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일단 네모의 범위를 결정을 해보니까 네모의 대략적인 범위는 1과 2의 사이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라고 네모의 대략적인 범위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등호를 붙이냐 마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요,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세요. 경계점에서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등호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경계점에서 만약에 저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이 하는 상황이다.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하시냐면 그때 등호 붙입니다. 등호 붙여. 이렇게 쓸게요. 보이시나요? 등호 붙여. 등호 붙여. 그때 성립하시면 등호 붙여. 경계점에서 성립하면은 등호를 붙여. 그런데 만약 경계점에서 등호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호 붙이지 않습니다. 등호 안 붙입니다. 자, 보실게요. 저게 무슨 말인지 문제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경계를 설정한 거냐면 1과 2를 경계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모가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라고 설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에 가서 이렇게 되시면은 그러면 공통정수가 하나가 생기나 그랬더니 안 되죠. 아예 지금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잖아요. 그럼 1이 되면은 안 돼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1에 대한 등호를 쓰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경계가 또 하나의 경계는 2죠. 2로 갈라서 이렇게 내가 기역번을 또 판단을 해봤더니 그럼 공통정수가 1 하나가 되나요? 요 팔행이와 요 녀석의 공통범위 1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오케이 하네. 그러니까 등호를 붙이면 오케이. 이렇게. 경계점에서 성립하니까 등호 붙여. 경계점에서 성립하지 않으니까 등호를 붙이지 않아. 그럼 그 네모는 이제 다 찾았잖아요. 네모의 범위가. 네모가 7 빼기 a예요. 그래서 7-a 넣고 이제 a의 범위를 찾으면 되죠. 자, 양변에 7부터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7 들어가요. 그럼 1 빼기 7 하니까 마이너스 6.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요. 마이너스 a고요. 2 빼기 7 하니까 마이너스 5예요. a의 범위를 찾을 거니까 양변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로 바뀌면서 너는 뭐가 되면 5. 이건 6. 위치가 바뀌겠죠. 5하고 6. 등호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크로스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방향까지 바꿔주시면서
되시겠죠? 최종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다. 여기 문제 답 쓰는 거는 편안한데요. 여기에 범위 찾는 거에 좀 문제예요, 여러분. 등호를 붙인다, 안 붙인다의 판단 기준은 경계점에서 된다, 안 된다. 됐습니다. 17번 마지막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럼도 얼른 이거 풀고 이제 집에 갈랍니다. 짠짜라짠짠 짠짠짠짠짠 짜자잔 17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에 있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3ax에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성립한대요. 그렇게 되도록 실수 a의 범위를 또 구해달래요. a 범위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 a가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은 그림으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a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자, 저 녀석 그림으로 읽는다라고 하시면 y는으로 홀딱 붙여서 y는으로 붙여서 y는이라는 요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0이라고 하는 그 x축보다 작으니까 무슨 쪽에 있는 겁니까? 그림이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그죠? 이거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의 그림은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라고 판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a 값이 만약에 모르니까 a는 0보다 클 때라고 가정을 해보죠. a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그림은 이렇게 한 점 만나는 뭐 두 점 만나는 한 점 만나는 안 만나는 이런 녀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x축 여기는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냐? 아니죠.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윗부분 반드시 올라가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지 않아요. 여기도 이 부분 싹 다 위에 있으니까 안 되고요. 여기 싹 다 있으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a가 0보다 작은 상태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x축에 대하여 마찬가지 그림은 두 점 만나는 그림, 한 점 만나는 그림, 만나지 않는 그림이 있는데 그럼 요 그림은 또 위에 부분에 요만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럼 0보다 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심지어 같아지는 부분 생기죠. 그죠? 같아지는 부분 생기니까 여기도 안 돼요. 그럼 얘만이 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너만 돼요. 너의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기만 하시면 이 말이 성립하게 되는군요. 라고 그림으로 해석해서 따라와진 거예요. 단 A 값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판별식 가보겠습니다. 판별식 하시니까 B는 마이너스 3A 제곱하니까 9A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8A가 되네요. 플러스 8A가 0보다 작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A 묶어주시면 A로 묶어서 9A 플러스 8이 0보다 작은 거니까요. 자,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작다라고 얘기하니까 경계점의 안쪽에다 바르시면 되죠. 경계점 안쪽 바르실 건데 경계점은 보시듯이 0과 마이너스 9분의 8.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8과 0에 대하여 안쪽에다가 A값 발라매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최종 해인데 근데 저기 있는 녀석을 다시 한번 살펴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답을 찾기로 했는데 0보다 작고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니까 이 범위 싹 다 우리가 답으로 인정하면 되죠. 최종 정답은 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요. 18번 문항은 또 쉽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단원 비상교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